안녕하세요, 알지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공통 아이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템의 키워드는 뭐냐? 바로 계측, 치마, 지한평, 취약구간.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에 뭔가 계측 공사가 필요하거나 뭔가 굴착을 해서 치마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지하 안전 영향 평가와 관련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이 키워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답안지 작성 예시를 들어보면 땡땡 공사 전 집안 치마 취약 구간 선정 및 보강 저감 방안 검토,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심의 내용 검토를 통한 지하 안전 확보 방안 수립, 땡땡 공사 중 지하 안전병 확보를 위한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기준 검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본격적인 공사, 본격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계측, 치마, 지한편과 같은 아이템으로 이런 문제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세 번째 페이지 쪽에 맨 마지막에 어떤 공사를 위한 계측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통 아이템을 답안지에 직접 옮겨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 아이템을 어떻게 써먹느냐, 사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술형에서 답안지를 보통 3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면 사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이 본론에 답을 합니다. 이 본론을 정확하게 잘 작성하지 못하고 사실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느냐, 사실 이 본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작성해야만 이 본론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잘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통 아이템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지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굴착 공사라든가 뭐 터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지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뭐 계측이라든가 뭐 지한평, 뭐 굴착, 변이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한 아이템을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문제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적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개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기준 검토, 공사 전 집안 치마 취약 구간 선점 및 보강 방안 검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편의상 대제목이라고 하는데, 대제목을 이게 좀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꽉꽉 채워지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보다 이 부분, 이 제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부터 읽을 거거든요. 이걸 읽어보고 관심이 있어야 이 내용을 읽어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다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절대 그림을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글씨를 먼저 쓸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측기 종류 항목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계측이 중요한 게 이제 계측 빈도에서 일상 계측, 특별 계측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1, 2회 주 1회 하죠. 요거는 관리 기준 초과시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 계측이 아는 거 다 쓰는 겁니다. 1번 지중 경사계
2번 수위계, 3번 토합계, 4번 지표 치마계, 5번 변형률계.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왜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리는지 알겠죠? 내가 그림을 작게 그리면 글씨를 많이 써야 되고요. 글씨를 요만큼 쓰고 나면 내가 그림 크기를 조절해서 이 안을 빼곡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1, 2, 3, 4, 5번을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로 제가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집안이겠죠? 요렇게 당연히 지중경사계 1번 지문상에 같이 있죠? 수위계랑 같이 있죠? 2번 토합계 그려야 되겠네요. 어쌍. 3번 4번 지표 치마계. 지표 치마계는 보통 3개가 1개 세트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4번 변형률계, 여기에다가 5번 얘는 뭐냐? 스트러트. 시간이 남으면 지하 수위도 하나 표시해 주고요. 그죠? 여기 보통 스트러트 300에 300빔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CIP 요 정도 적어주면 답안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해 가보겠습니다. 이해 보면 여기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우리 공사하기 전에 지하 안전 영향 평가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사 중 취약 구간 산정, 현장 여건 확인, 시공 계획 반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지하안전 평가 언제 하죠? 굴착 10m 이상 언제 하냐면 착공 전 지안평 심의 완료해야 되잖아요. 공사 중 취약 구간 산정. 이거는 뭐냐면 설계자 예상 리스크 확인. 이때 바로 집안 치마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고, 설계자가 보통 지하안전 영향 평가서 안에 대응 대책 방안을 사전 검토합니다. 다 적혀져 있거든요. 현장 여건 확인. 이건 뭐냐? 지층, 수위, 현황. 현장 여건을 확인해야 되고요. 다음에 사후 지안평 업체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약 공정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취약 구간 또는 공정을 시공 계획 반영. 그죠? 그 다음에 요거가 중점 시공 관리. 요 정도 써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한 공사 전 집안 치마 취약 기간 산정 및 보강 저감 방안 검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제목이 이게 아니라 요런 제목, 그러니까 지하안전 영향평가 심의 내용 검토를 통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 수립이라고 제목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무리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세스만 기억하고 있다가 제목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측, 치마, 지안평, 취약 구간 이런 키워드로 공통 아이템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RG였습니다. 감사합니다.